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0도를 비롯해 포항 19.9, 안동 16, 구미 18.3도 등으로 어제보다 1, 2도 더 낮았습니다. 낮에는 대구 30도를 비롯해 25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제 추돌 사고가 난 대구역에는 밤새 마무리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현재는 모든 열차들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가 난 대구역 상행선 선로 현장입니다. 동원된 중장비를 통해 신목을 새로 깔고 선로를 바로잡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간간히 화물열차가 지나다니는 가운데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열차 추돌 사고로 파손된 선로를 교체하는 작업이 밤새 진행됐습니다. 무궁화호 상행 부본선과 KTX 주본선을 잇는 선로 분기기 교체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무궁화호의 경우 오늘 새벽 4시 5분 서울로 향하는 첫 열차가 대구역에 정차한 데 이어 모든 무궁화호 열차가 대구역에서 정차되면서 정상 운행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이후 시속 40km 속도로 서행 통과하던 KTX 열차도 시속 150km의 정상 속도로 대구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난 뒤 어제까지 발생한 지연 운행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레일 측은 이번 열차 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고 이번 사고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역 열차 탈선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전국 주요 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전문가와 담당 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특별 점검반을 꾸려 내일부터 2주 동안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점검반은 KTX 열차와 일반 열차가 함께 운행되는 역을 대상으로 운행 관제 시스템 운영 기록, 근무자 기강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고가 난 대구역은 현재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음식의 원산지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청이 맛집으로 선정한 한 칼국수 전문점. 점심때만 되면 손님들이 줄지어 찾는 유명 음식점이지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원산지를 나타낸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고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로 나눠 표기하지 않은 점이 위반 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더욱 강화돼 지난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음식점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소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 김치의 원산지를 배추와 고춧가루로 나눠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치에 고춧가루도 표시하시라고 했죠. 고춧가루 표시 안 하셨죠. 국내산 김치를 제공한다고 표기해 놨는데 냉장고엔 중국산 김치가 있어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저거 시커가 나가니까 저것도 김치 용도로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맞네요. 씻는 것도 이제 된다고.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김치의 원산지 표기법입니다. 또 원산지를 나타내는 글자의 크기를 잘 안 보이게 작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용 닭과 돼지고기도 포장지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러 개의 메뉴판을 모두 새로 바꾸는 게 부담스럽다면 원산지 표시판 하나를 따로 만들어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북구의회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구의회는
안동에 이전하는 경북도청 신청사가 2014년쯤 완공될 예정인데도 산격동 일대 도청 이전터에 대한 개발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구시가 특위를 구성해 시청이나 법원 등 상징성이 있고 경제성 있는 시설물들이 들어서도록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유통단지와 관통도로 개선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라는 요구 속에서도 지역대학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진후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분석한 2012년 사립대학교 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지역대학 가운데 적립금을 1,000억 원 이상 쌓아놓은 대학이 계명대와 영남대, 대구대와 대가대 등 4개나 됐습니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교는 계명대학교로 2,270억 원을 적립해 전국에서 8번째로 많았고 영남대학교가 그 다음으로 1,514억 원이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8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줄었고 경북 지역 건설 수주액은 1,1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6% 줄었습니다. 부문별로는 대구와 경북 모두 신규 주택과 학교, 병원 등의 건축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가 신천둔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추가로 개통합니다. 오늘 개통되는 구간은 신천 왼쪽 둔치 경대교에서 침산교 사이 2.4km 구간으로 콘크리트 포장으로 설치됐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로 끊겨 있는 대봉교 인근과 동신교 인근의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끝나는 대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